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은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가 않는데, 이 공매나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그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모든 공매 물건이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면제가 될 수가 있고 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재산은 압류재산이 있습니다. 압류재산은 말 그대로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물건을 압류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류재산은 경매랑 참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 분석하시고 절하셔야 되는 물건이 압류재산 물건이다. 이 압류재산 물건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요령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매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약간 이제 공매의 장점은 경매의 장점하고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어떠한 지역이 집가 상승이 될 게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선 그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어떠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참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 많다더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건 집가가 상승될 게 우려되는 지역이라 이겁니다. 그런 데들은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하기가 오히려 좋은 지역인 거죠. 그럼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다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실 때는 뭐가 안 되냐면은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기의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은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가 않는데, 공매나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그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모든 공매 물건이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면제가 될 수가 있고 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인재산이나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 이건 이제 압류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이러한 경우만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라고 하는 거지, 공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다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배웠던 신탁 공매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 낙찰받으면 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공매로 낙찰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종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산에 대한 종류를 잘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공매관리번호 202-1099-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해대표시 용산구 서계동의 다세대 빌라 지하층 1호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물건 용도는 주거용 건물, 세부 용도는 다세대 주택이 공매가 나왔는데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공매 물건 투자하실 때는 재산에 대한 종류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 면적을 보니까 2.3평, 건물 실평수를 보니까 6.6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조그마한 사이즈의 다세대 빌라가 공매가 나왔는데, 최초의 감정 가격은 3억 2천만 원 정도 나왔다가 3억 7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참 그때 당시 어떤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건가 사진부터 같이 봐보면 연식이 좀 느껴져 보이는 다세대 빌라 공매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지하층이 공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 물건은 다행인 게 바로 뭐냐면은 공보상은 지하층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물건에 가보시면 약간 경사진대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다. 실제로 가보면은 1층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공보상으로는 지하층으로 되어 있었던 물건입니다. 지하층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1층처럼 쓸 수가 있는 물건이었고, 내부 구조를 한번 봐봤더니 이렇게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었던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봐보면 서울의 상징적인 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서울역, 서쪽에 이때 나와 있는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 환승의 거점이 되는 역이 3가지 역이 있거든요. 그 3가지 역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 역이 바로 뭐냐면은 서울역, 두 번째 역은 강남의 삼성역, 세 번째 역은 청량리역입니다.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워낙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은데요. 이 3가지 역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깔고 있는 GTX 노선이 2개의 노선 이상 들어가는 역들이 바로 이 역들입니다.
이 역들은 지하에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역들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는 역들이다. 서울역 서쪽 인근에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치가 참 좋았던 물건이고요. 이 서울역 서쪽에 있대 용산구 서계동, 청파동에 있대 바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은 내용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서계동, 그 밑에 쪽에 청파동, 그 서쪽에 있대 공덕동까지 해갖고 신속통합계획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올라갈 예정인 재개발 지역이 바로 저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처분 절차를 갖다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겠다라는 게 신속통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의 거점역이 될 서울역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신속통합계획이 지정되는 지역은 지정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속통합계획이 지정되게 되면은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신속통합계획을 지정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같이 묶어버린다.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목적이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저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매매로 어떤 부동산을 살 때 전세 끼거나 월세 끼고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살겠다.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실거주 요건은 2년 이상을 채워야지만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 어떤 집이었냐면은 이런 원룸밖에 안 되는 집이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집이었잖아요.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은 공매로 나왔던 물건이죠.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갖다 일반적으로 매매로 산다라고 하면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된다. 아까도 이 부동산 같은 경우가 구조도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었잖아요. 실거주 2년 하기가 좀 눅눅하지 않은데 이 부동산이 이제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모든 공매 물건이 다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종류가 중요한데 아까 전에 이 부동산은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죠. 압류재산 공매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낙찰받아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부동산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동산은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가 메리트가 큰 겁니다.